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이 리스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견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리스의 기본 조건들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방향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견적을 싸고 저렴하게 드려도 리스 설계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제가 싼 견적을 드려도 이거 자체가 본인한테 맞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면은 나중에 다 손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딜러분들이나 저희 에이전시 담당자한테 모두 다 맡겨버리면 오늘 알려드릴 이 5가지의 리스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견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총 5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나중에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리스 견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스할 때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5가지가 있어요. 초기 비용과 계약 기간, 그리고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에 대한 플랜, 또 잔존 가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행거리, 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초기 비용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또는 쓸 것인가, 돈을 안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넣냐, 선수금을 넣냐, 무보증을 하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금액 자체를 먼저 최대치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리스 하는데 돈을 넣을까, 넣지 말까, 넣을 돈이 없는가, 요 3가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나서 차를 리스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무보증 리스로 가시는 거고요. 넣는다고 했었을 때는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 리스에서의 초기 비용은 0원부터 차량가의 60%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금액에서 내가 최대치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부터 결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보증 할지, 보증금을 넣을지, 선수금을 넣을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리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치 금액을 설정을 하고 나서 견적을 다양하게 내보시고 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최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천이다. 이 5천만 원 보증금 들어간 견적, 선수금 들어간 견적, 안 들어간 견적, 이 3가지 견적을 놓고 나서 이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은 초기 비용이 이제 딱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수치가 딱 판단이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간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리스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치, 무보증, 보증금, 선수금 들어간 거 다 비교해보고 딱 어떤 금액에서 공감이 갔을 때 그 초기 비용을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무보증 견적 요즘에 요청 많으신데, 이걸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내가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견적까지 한번 받아보고 나서 이 무보증과 보증금 들어간 거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실 거기 때문에 넣었었을 때 얼마나 이자가 줄어드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결정해야 될 거는 이 계약 기간인데요. 리스의 계약 기간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12개월, 24, 36, 48, 60, 1, 2, 3, 4, 5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2개 12개월, 24개월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뭐 저도 리스 출고 굉장히 많이 해봤겠죠. 12개월, 24개월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한 0.1%, 24개월도 뭐 한 0.1%, 그리고 이제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비율로 따지고 보면은 60개월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36개월 한 10%, 48개월 한 20%, 요 정도 비중으로 사람들이 리스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 차는 무조건 60개월 리스를 합니다. 뭐 여기서 36, 48, 60 중에서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36개월을 해야 될 이유, 48개월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리스는 60개월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무조건 60개월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되게 그 차량 교체 주기에 대해서 본인 그 계획이 명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3년 딱 타고 차량을 바꿀 거다, 37개월 차에 차를 바꿀 거다, 또는 49개월 차에 차를 바꿀 거다, 명확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은 36개월, 48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36개월을 탈 생각이었는데 그 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또는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꾸고 싶어, 이 기변 욕심이 또나 해지를 한다든지 또는 승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60개월 세팅된 견적보다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가장 무난하게 나중에 손해를 제일 얘네보다 적게 만들어줄 60개월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비용 계약 기간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결정할 게 인수 또는 반납. 리스 계약이 끝났을 때 내가 그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는 유리한 견적을 산출해서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리스를 잘 운용을 하면은 이득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선택지가 3가지가 있는데, 100% 인수한다, 100% 반납한다, 나중에 결정한다. 원래 리스라는 상품은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지고 나한테 이득되는 방향으로 인수할지 반납할지 이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근데 왜 이거를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 요게 정해져야지 그거에 맞는 견적을 산출할 수가 있고, 리스 견적 자체에 이미 인수했었을 때 유리한
유리한 견적, 반납했을 때 유리한 견적이 다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스가 끝나고 나서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함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명확하게 나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수에 두루두루 좀 적합한 그런 견적 구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 인수를 할 생각이다. 그런 분들은 견적을 보실 때 월 납입금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100% 인수를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견적의 이자, 이율 그리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견적이 가장 유리한 견적이 되거든요. 이 월 납입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자, 이율 전혀 안 중요합니다. 반납까지의 최소 비용,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월 납입금 쌍견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납까지 최소 비용은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60개월 타는 거랑 152만 원을 60개월로 타는 거랑 얘가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7%, 얘가 금리가 5%, 두 가지 견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금리가 5%짜리가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실 텐데 반납하실 분들은 금리 상관없이 월납입금 낮은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건 솔직히 진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반납까지 내가 월납입금 얼마나 적게 내는가 이걸 기준으로 견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게 나는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솔직히 지금 선택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원래 그냥 리스의 취지처럼 그냥 만기 때 결정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차로 리스를 또 많이 해보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리스를 해드렸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반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는 견적에서 보증금을 넣으시는 분들이 무보증 하시는 분들보다 많잖아요. 여러 금융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150이 나왔었을 때 뭐 1번 금융사, 2번 금융사, 3번 금융사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보증금을 넣었었을 때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금융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월 납입금도 똑같고 금리도 다 똑같다. 잔존 가치가 가장 낮은 그런 금융사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 나중에 선택하실 분들 일단은 월납입금 최소화하고 보증금으로 인한 그리고 잔존 가치로 인한 금리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금융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 문의 주시면은 제일 효율적인 금융사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리스의 인수 반납은 나중에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처음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꼭 미리 정해놓고 합리적인 견적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스 하나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잔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운용 리스 견적을 받아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이 잔존 가치 퍼센테이지랑 또 금액일 것 같아요. 이 잔존 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거는 조금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잔존 가치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공식을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단가를 올리게 되면은 이자 이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월 납입금이 내려가게 돼요. 반대로 잔존 가치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자 이율도 내려가지만 반대로 월 납입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월 납입금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반납하시는 분 유리한 그런 견적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반납이 아니라 이 인수했었을 때 이자 이율 총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잔존 가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자 이율도 내려가고 반대로 월 납입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리스트 플랜을 이제 우리는 인수형 견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그 리스트 구성이 월 납입금이 중요한가요? 이자 이율이 중요한가요? 이거를 셀프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무턱대고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가끔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율도 내려가고 월 납입금도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율도 내려가고 월 납입금도 내려가는 마법은 없어요. 이자 이율이랑 월 납입금이랑 반대로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영업사원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뭐 할인 금액이라든지 거품을 빼버리면은 이것도 내려가고 이것도 내려가겠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리스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1년에 차를 어느 정도 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만에서 2만 사이에 놀게 되는데 요거를 고민을 안 하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차 반납할 때 정말 피 보시는 분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주행거리라는 게 오버가 돼가지고 페널티가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신 분들을 제가 한 5번 봤어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키로수는 이 금융사마다 조금 틀린데 보통 최소 만에서 뭐 15,000, 2만, 3만, 뭐 최대한 4만 정도까지 약정이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계약기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를 말해요. 1년에 뭐 10,000km, 1년에 20,000km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고, 올라갈수록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잔존 가치가 내려가게 돼요.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나중에 그만큼 중고차 값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금융사에서도 키로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잔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이 잔존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월 납입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리스를 하시는 분들 10중에 9은 2만 킬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보통 견적 요청하실 때 되게 2만 킬로가 담긴 그런 견적을 받게 되실 거고요. 이 2만 킬로가 이 잔존 가치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잡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이 주행거리를 고민을 하실 때 인수하실 분들은 이 약정거리를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5년에 10만을 타건 20만을 타건 100만을 타건 어차피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인수 계획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안 중요합니다. 2만 킬로로 설정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만 3만은 하지 마세요. 인수하실 분들은 2만 킬로로 설정해가지고 타시면 되고,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100% 나는 반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반납하실 분들은 이 주행거리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설정하실 때는 내가 연간 타는 주행거리 플러스 조금 여유 있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당장 올해는 이 키로수가 많아질 예정은 없지만 내년에 혹시 집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멀리 다닌다든지 갑자기 키로수가 늘어나게 되지는 않을지를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키로수 초과해가지고 페널티 내시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주행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반납했었을 때 이 주행거리 페널티가 보통 키로당 수입차가 한 250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2만 설정을 해서 5년 계약을 했는데 15만을 탔어. 5만이 오바됐어.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만 100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주행거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계약하기 전에 똑똑하게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리스 계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5가지들은 중간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기 비용, 보증금 넣었던 걸 뺄 수도 없고, 계약 기간 36개월 했던 걸 60개월로 바꿀 수도 없고, 중간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약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라, 이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하고 나가지고 타는 기간에는 내가 이 리스를 잘했구나, 정말 저렴한 견적을 받아서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설계를 했구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언제 판단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인수했을 때 또는 반납했을 때 이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또 합리적인 견적으로 리스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이런 리스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컨설팅을 받아서 나한테 맞는 좋은 견적도 좀 제시를 해달라, 제가 운영하는 디에로토 솔루션의 이제 상담 신청 방법을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세심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좋은 구성인지 판단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견적서 비교 분석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견적서를 첨부하시고 간단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연락드려서 그 견적에 대한 것도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리스 정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5가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지하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